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것 중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불안감 중에서 우리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염증보다는 종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위암, 대장암, 직장암, 뇌종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궁에 대한 암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여성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자궁은 그 아랫배 쪽에 있어요. 배꼽 밑으로 있어요. 그리고 딱 이 위치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초음파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배로 초음파를 봤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배로 초음파를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질 초음파로 초음파를 봅니다. 자궁을 만약에 오이로 비교를 하면 이 오이의 꼭지에 생기는 암을 경부암이라 그러는 거죠. 경부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오이의 위쪽으로 체부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체부암은 출산을 하지 않은 여자들, 모유 수유를 안 한 여자들, 생리가 불순했던 여자들, 초경이 일찍 시작했던 여자들, 생리불순이 심한 여자들, 늦게까지 월경을 하는 경우들, 그리고 불임이었던 경우들, 그리고 내막 증식이 되었던 사람들, 부정출혈이 있었던 사람들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자궁 속의 암인 것이죠. 속. 이 속에를 만약에 참외로 비유하면 참외 속이 있는데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은 초음파를 봐야 돼요. 초음파를 봐야지 자궁 안에가 다 들여다 보입니다. 만약에 초음파를 보지 말고 그냥 진단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뭐 무당을 불러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음파를 보면 자궁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우선 자궁 내막을 확인합니다. 내막이 정상적인 소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암을 꼭 진단할 때는 현미경을 보는 의사가 진단을 해줘야 돼요. CT나 MRI가 확진하는 거 아니에요. 세포를 생검을 해서 그것을 특수 염색을 해서 특별히 현미경 소견에서 비정상적인 소견이 나와. 예를 들어서 종양세포가 나와야지 암이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부암을 진단한 1번 진단 그 기구는 질로 초음파를 보는 것이에요. 질에 가느다란 막대기가 삽입되고 보면 이 안에가 다 보이죠. 자,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놓쳐서도 안 될 것이며 일부 매스컴에서 초음파를 보는 의사를 마치 과잉진료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세상은 21세기를 가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진단 방법으로 진단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절대로 진단을 놓쳐서도 아니 될 것이며, 제가 그 진료, 외래 진료에다 이렇게 써놔요. 초음파 말씀드렸는데 환자 거부. 만약에 나중에 골반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종양이 나왔어요. 내막암으로. 물론 염증도 있었겠죠. 골반에 염증이 있었고 암세포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염증 치료를 받다가 내막암인 걸 몰랐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바보 되는 것이고요. 정말 환자를 위하는 입장에서도 난감한 입장에 처해지겠죠, 환자도. 그래서 일본 매스컴에서 초음파를 보는 의사를 마치 불안을 조성해서 진료비를 올린다, 이런 개념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여기다 손가락을 넣었어요. 손가락에 안경이 달렸습니까? 안에가 보입니까? 단지 자궁이 부어있고 근종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내진에 의해서 과거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부인과 의사들 유명하신 분은 이렇게 환자들이 얘기해요. 그 원장님 손가락에는 뭐 안경이 달렸다나. 아닙니다. 질내 초음파는 신이 내린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궁을 보호해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보는 의사를 숟가를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진단 방법 중에 자궁 안에 있는 세포를 밖으로 꺼내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내시경으로 꺼내는 방법도 있어요. 초음파를 봐서 진단 방법은 내막에 있는 세포를 꺼낸다. 대롱으로 빠른 것처럼 꺼내는 방법도 있고, 구두헤라로 긁어내는 방법도 있고,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특히 비정상적인 부분을 타겟팅해서 가지고 나와서 조직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 안에 있는 세포를 꺼냈든 최종적인 진단은 MRI나 CT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단에 도움을 받는 것이고, 어디 얼마나 퍼졌는지 도움을 받는 것이죠. 자, 이것은 1기, 자궁 안에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자궁의 내막의 암이 이미 경부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3기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4기는 먼 거리 여행을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궁 경부암이 아닌 내막암. 그런데 이 내막암에 그 전 단계 세포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세포가 내막암으로 변하는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단풍이 들 때 서서히 들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에 단풍이 붉게 물듭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포는 암으로 변하는데, 특히 생식기 암인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 그룹에 따라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그룹이 30%, 40%까지 가는 그룹도 있어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그룹이 30%, 40%거든요. 그분들은 나중에 내막암이 아니라 경부암의 위험인자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를 배양하거나 질내 세균을 배양시키는 의사들을 마치 환자를 유도해서 불안 마케팅이라고 매도하는 매스컴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 딸 아이 같은 사람들 그룹에서 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30%에서 갖고 있어요. 물론 바이러스가 드물게는 성교 아닌 경우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교에 의해서 이동되거든요. 자, 다시 자궁 내막암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자궁 내막암이 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을 초음파를 봤을 때 내막 소견입니다. 생리를 하고 나면 한 줄, 배란기 때는 세 줄. 배란기 이후는 이렇게 두꺼워지는 소견이 보입니다. 이것을 환자를 아랫배를 만져서 알겠습니까? 내진을 해서 알겠습니까? 손가락에 안경이 달렸습니까? 연간 내막암이 1000명 가까운 환자들이 내막암으로 이완된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내막암은 5%는 40대 미만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 출혈, 분비물 같은 증상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조기에 진찰해서 조기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환자에서 이완된 채로 그러니까 진행이 된 채로 발견되는 환자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7,000명이 사망해요. 내막암으로.
미국 여성들의 내막암의 이완율은 2.6%고 사망 확률은 0.5%입니다. 제가 아직 한국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못 찾아서 미국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미국 통계, 미국같이 그 생활 습관도 변하고, 우리의 김치찌개가 다 피자가 차지했고 타코가 차지한 것처럼 질환도 미국과 비슷한 유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자궁을 참외로 비유했을 때 이 속에 암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막을 봤을 때 자궁 내막을 조직 검사를 해봤을 때, 물론 내막에 결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근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궁 내막이 증식됐다는 조직 검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궁 내막이 많이 자란 거죠. 두꺼워진 거죠. 두꺼워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의사들이 4가지 타입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단순 증식일 때, 아주 복잡한 증식일 때, 단순하면서 비정형일 때, 복잡한데 비정형일 때,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왜 나누냐? 단순이면 그냥 안에를 청소하면 그냥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두꺼워 있으면 그냥 가을에 벌초하는 거예요. 다 깎아내면 돼요. 근데 복잡하게 증식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에서 암이 생기니까 호르몬 치료, 그리고 좀 더 정밀한 추적이 필요합니다. 단순 비정형이에요. 이럴 때는 8%.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추적이 자세하게 필요하죠. 그리고 추적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과격한 치료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하고 비정형인 경우에는 30%에서 암이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막암에 준해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막암이 에스트로겐에 의존해서 생기는 암이다. 그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외에 에스트로겐처럼 같이 행동하는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뭐 제초제,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술 같은 것도 쓸데없는 에스트로겐 용량을 늘려버립니다. 의사는 뭐 그렇게 잘 외워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좀 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진단을 놓치면 뭐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도움되는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손가락으로 자궁 내벽이 보이겠습니까? 질초음파가 있어야 보입니다. 질초음파가 있어야 보입니다. 질초음파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해드리고 있어요. 정밀한 진단으로 조기 진단을 하셔서 조기 치료에, 좀 더 과격한 치료에 안 서시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중에서 팔다리를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팔다리를 자르는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정형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간단한 당뇨 환자를 보고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간단한 당뇨 환자는 그냥 감기 환자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의사 선생님은 따로 있고, 뭐 당뇨에 의해서 혼수가 왔다든지 심한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따로 있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 내막암도 조기에 진단하면 안에만 청소하면, 아니면 내시경으로 다 여기를 괴사시켜 버리면 완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진행됐다고요. 자, 진행됐으면 초기에 초음파를 하거나 추적을 잘해서 진행이 안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은 다른 병원으로 다 이송시킵니다. 조금 더 나은 다른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그래서 환자 개인에서 보면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받으면 자궁도 보존될 환자가 조기 진단을 놓치면 뭐 방광이나 직장까지 전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암은 선진국 병이다. 임신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고 초경을 일찍 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초경을 일찍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성조숙증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초경을 일찍 시작하면 내막암은 늘어나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조기 진단으로 삶의 질을 높이시고 의료비도 국가적으로 감소시키고 전반적으로 환자들이 건강하면 국민들의 의료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낸 보험료로 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든지 국가 기관 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암에 안 걸리고 장수하고 자궁을 띄는 여자들이 없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